이곳 LA에서 최근 들어 초고가 아주 비싼 시계를 타겟으로 한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도 끄떡없이 고공행진한 주택시장 향방이 앞으로는 뒤집어질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구조기획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 경기 부양 체크가 이제 곧 입금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LA 지역에서 이 초고가 시계, 아주 비싼 시계를 타겟으로 한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 용의자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대표적인 초고가 시계 브랜드죠. 롤렉스. 네. 이 롤렉스 시계를 노린 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이 최근 롤렉스 시계 강도 사건 3건과 관련해서 이 연관된 용의자 2명이 체포됐는데요. 네. 이들 용의자들이 누군지 정확한 신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근 잇따른 롤렉스 강도 사건들의 모든 용의자들이 다 체포된 것도 아닙니다. 네, 이 체포된 용의자는 어떤 수법으로 이 시계를 갈취한 거예요? LAPD가 공개한 이 범행 당시 CCTV에 촬영된 그 영상을 보면요. 네. 대낮에 한 차량이 갑자기 한 남성 앞으로 멈춰섭니다. 네. 뭔가 수상하게 느낀 피해자는 달아나려 하는데요. 네. 그때 차량에서 용의자 2명이 뛰쳐나와서 곧바로 이 피해 남성을 덮칩니다. 참. 용의자 2명은 피해 남성을 거칠게 바닥으로 밀어뜨려 제압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남성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금품을 강탈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쯤 그 혼잡한 멜로즈 에베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사건에 이 관련 용의자 1명이 체포됐다면서 롤렉스 시계는 피해자에게 되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슷한 롤렉스 강도 사건이 더 많았다라는 소식인데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LAPD의 윌셔 경찰서는 최소 9건의 사건들을 조사 중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 롤렉스 시계 강도 사건들이 복잡성을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용의자는 지역 갱단에 연루됐는데요. 한 갱단이 아니라 더 많다는 지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관련 강도 사건 단 한 건도 용의자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또 그 지난 4일 그때 베벌리힐스에서 초고가 시계 강탈 총격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랬었죠. 그때 롤렉스는 아니고 리차드 밀이란 브랜드의 시계였는데 그 피해 남성이 말하길 그 시계가 50만 달러짜리였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한낮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강도다는 대범하게도 이 손님들이 꽤 있는 그런 식당 패디오에 앉아있는 남성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네. 총을 꺼내서 그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강탈하려 3명의 용의자들이 달려들었었고요. 피해 남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 총이 발사돼서 식당에 있는 다른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었죠. 네. 아무튼 이딴 이 롤렉스 강도 사건이 지난 4일 베벌리힐스에서 발생한 이 초고가 시계 강탈 총격 사건과 연관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이 초고가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네, 앞서 이 롤렉스 강도 용의자 체포한 경찰이 LAPD 윌셔 경찰서라고 언급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윌셔 경찰서는 LA 한인타운도 그렇죠. 포함한 미드시티 지역을 관할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윌셔길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남쪽에서 그 동쪽 끝자락을 보면 그게 브랜슨 에베뉴입니다. 네. 그리고 북쪽으로는 플리머스 블루바드고요. 아하. 한인타운과 가깝거나 한인타운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팍 라브레아 아파트 단지까지도 이 윌셔 경찰서 관할 지역입니다. 물론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가 강도 행각을 벌인 곳은 한인타운과는 좀 떨어진 멜로즈 에베뉴 부근이었지만요. 윌셔 경찰서에서만 최소 9건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한인들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강도단의 특별한 수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앞서 전해드린 사건의 수법과 비슷합니다. 일단 강도단은 무장한 경우가 많고요. 아이고.
그런 무장 강도들은 초고가의 귀금속, 특별히 롤렉스 시계를 착용한 주민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가게나 음식점 같은 데 갔다가 나올 때 그렇게 나오면 차를 타고 뒤쫓습니다. 네. 가게나 음식점들이 있다는 건 그곳이 꽤 붐빌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피해자가 그곳을 나서서 좀 외진 곳으로 이제 가게 되면요. 네. 바로 그 외진 곳에서 차에서 내려 그 피해자를 총으로 위협하면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도단은 한낮에 비즈니스 디스트릭에서부터 피해 대상을 물색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니까 환하고 붐비는 곳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뭐 초고가 시계나 아니면 주얼리 같은 거 착용하고 있다면 안심하지 말고 주변 경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시계 같은 거 훔쳐갈 때 항상 날치기죠. 그렇죠. 총기를 겨누고 이렇게 그런 강도 사건은 별로 없으니까. 네네. 뭐 이렇게 탁 낚아채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그런 일이나 있었지. 이건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재산 피해 그치지 않고 네. 이게 인명 피해로까지 그렇죠, 이어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도 주택 시장만큼은 끄떡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긴 올랐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고공행진한 주택 시장 향방이 앞으로는 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지금 전망이 나왔어요. 네, 사실 이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걸 예측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그리고 심지어 전국 주택 건설 업체들조차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주택 시장이 뜨거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팬데믹이 어제로 꼭 1년을 맞았는데 그 실제로 1년 전 팬데믹이 시작하자마자는 그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주택 매매가 사실상 중단됐었죠. 그렇죠.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을 팔려 하지도 않았고 또 구입자들은 주택을 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사실 매물로 나온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려 하는 것도 꺼려 했었고 네, 또 반대로 매물로 내놓은 주택 소유주들도 다른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둘러보는 게 좀 꺼려졌고요. 그렇죠. 그게 실제 오픈하우스도 함부로 열 수 없게 그렇죠. 됐었는데요. 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팬데믹으로 모기지 내기 어려워지면서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그런 얘기가 팽배했지만 다른 부문과 달리 이 주택 시장만큼은 인기에 인기를 더하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시켰고요. 남가주에선 잇따라 주택 가격 최고 기록을 경신했었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밝지만은 않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시기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CNBC는 지금 주택 시장이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전환 시점에 서 있다고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고 이제는 분위기가 반전될 그 시점에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관측하는 근거는 뭐예요? 2가지 이상 악재들이 겹쳐서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인 perfect storm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몇 가지 요소들을 들었는데요. 우선 주택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부동산 분석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올 1월을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가격은 평균 10%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건요,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상승세를 나타낸 거고요. 10%가 전국 평균 정도고 뭐 시애틀, 피닉스, 그리고 샌디에고 등 대도시들은 그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치솟자 주택 가격이 과열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치 레이팅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가격은 5.5% 과평가됐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된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물론 이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걸 비웃듯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 다시 또 한 차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주택 시장이 조금 시들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또 다른 요인은 뭡니까?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모기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네. 주택 가격이 지난 한 해 꾸준히 오른 데는 이 모기지 이자율이 꽤 큰 한몫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역대 최저 수준의 그렇죠, 모기지 그렇죠. 이자율에 주택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렇게 주택 가격은 많이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모기지 이자율이 최저점을 찍고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맞아요. 모양새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꽤 높은 만큼 주택 모기지 이자율까지 오르게 되면 매달 내야 하는 그 페이먼에 큰 부담을 느껴서 관심을 가졌던 주택 구입자들 일부 아니면 상당수가 포기하게 될 거고 그럼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어젠가 30년 모기지 론, 이퀴티 론의 이자율이 3.27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전에는 2%대였으니까요. 2% 미쳤죠. 네네. 2.5%까지 밑으로까지 내려갔었었는데 네.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곧 현금으로 지원될 1,400달러. 우리 미국인들은 어디다 쓸 것이냐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젊은 층 절반 정도가 주식 투자하는 데 쓰겠다고 전해드렸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거였는데 이번엔 그냥 일반적으로 좀 더 폭넓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일단 52% 과반은 빚을 갚는 데 쓰겠다 빚 했고요. 갚겠다. 네. 28%는 그냥 다른 데 지출하겠다. 또 19%는 세이브하겠다. 저축하겠다. 저축한다. 네. 근데 이제 지출하는 거에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푸드, 음식이었습니다. 57.6%가 음식을 사겠다 했고요. 뭐 사 먹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44.2%는 유틸리티 비용 내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위는 35.7%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하우스 서플라이를 구입하는 데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네. 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